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리 좀 해야지. 마음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딱 3분 만에 다시 나와버린 적. 손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물건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느새 마음이 지쳐버린 적.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수천 가구를 정리하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을 버텨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살아온 시간이 붙어 있고 관계가 붙어 있고 짐작 못한 감정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다루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리를 방해하는 숨은 이유 5가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몰랐던 정리의 심리학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리 후 눈물을 보였던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 마음 정리 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집이 쉽게 손댈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이 아마 처음으로 정리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정리가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추억 과잉. 물건이 아니라 시간을 붙들고 있을 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외투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 옷에서 어떤 시절의 공기와 눈빛, 웃음소리까지 그대로 떠오르는 순간 손끝으로 옷감만 스쳤을 뿐인데 그 안에 들어있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정리를 하려던 의지가 갑자기 흐트러져 버린 경험. 정리 현장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정말 자주 봅니다.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의 물건들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세월을 증명하는 작은 타임캡슐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걸 버리면 그 시절의 나까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저 시절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건 못 버리겠어요. 아이들 어릴 때 쓰던 거라 이건 제발 그냥 두고 싶어요. 이 말 속에는 물건을 버릴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의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깊은 관찰, 추억 물건은 3가지 층이 있다. 제가 정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느낀 건 추억 물건은 대부분 3겹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1층, 기억. 그 물건을 사용하던 시기의 상황, 사람들, 감정들. 2층, 정체성. 그땐 내가 참 열심히 살았지. 이 시절에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이런 자기 존재감이 스며 있습니다. 3층,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감정. 말하지 못한 씁쓸함, 놓지 못한 애틋함, 새로운 시작 앞에서의 두려움.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손이 멈추는 것입니다. 68세 여성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도와드릴 때 한 아주머니께서 외투 하나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 외투는 남편이 퇴직하기 전 가족여행 첫날에 사준 옷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시절의 남편과 나를 버리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를 하시고는 눈을 떨구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옷에 담긴 건 남편분의 사랑이지 옷 자체가 그 사랑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말 이후에야 그분은 그 외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놓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어루만지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팁. 추억 물건을 편안하게 놓아내는 5단계 방법. 추억이 많은 물건일수록 갑자기 손 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 보호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먼저 기록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기. 물건을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거나 그 물건과 얽힌 짧은 이야기를 음성으로 남겨보세요. 기억이 보존되면 실물을 놓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2. 추억 물건은 절대 첫날 하지 않기. 정리를 시작하는 첫날에는 추억 물건을 손대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흐름이 잡힌 뒤 마음이 조금 정돈되었을 때 다루는 게 안전합니다. 3. 대표 상징 한 개만 남기기 법칙. 전문가들은 추억 물건을 다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징성을 가진 하나만 남기라고 합니다. 남편의 물건이 20개가 아니라 한 개만 남아 있어도 그 사랑은 충분히 이어집니다. 4. 추억 물건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 기준을 바꾸는 것. 과거의 나가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물건을 바라보면 추억의 부담이 줄고 정리가 잘 됩니다. 5. 나에게 질문하기. 이 질문은 정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거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남기는 것. 그때 공간과 마음은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감정을 정리해야 공간이 정리된다. 추억 물건은 버리려고 달려들면 더 붙잡히고 존중해주면 자연스럽게 놓입니다. 추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정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2번째, 의사결정 피로. 선택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멈춰버릴 때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고 방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입니다. 버릴까, 둘까, 이건 어디에 둬야 할까, 나중에 필요할까, 혹시 누가 필요로 할까? 이 질문들만 천천히 떠올려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지 않나요? 정리는 사실 청소나 정리함 배치보다 의사결정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정리 실패 순간, 정리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겁니다. 손에 잡았다가 그냥 다시 내려놨어요. 하다가 멈춰서 그냥 방 밖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할 일 앞에서 이미 과부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관찰. 정리가 안 되는 건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 사람의 뇌는 하루에 약 3,000번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결정을 이미 쓰고 난 저녁 시간에 정리를 시도하면 당연히 뇌는 피곤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에너지 고갈 속도가 더 빠르고 판단력은 있지만 감정 소모가 더 크고 물건에 얽힌 의미가 훨씬 깊기 때문에 정리는 육체적, 감정적, 인지적 피로가 동시에 오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결과 정리는 시작도 못하거나 하다가 멈추거나 한두 개 만지고 그대로 중단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63세 고객님은 정리를 시작하면 10분 만에 어지러워지고 피곤해진다고 하셨어요. 옷을 하나 들고 이건 버려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필요할까? 이 고민만 몇 번 반복해도 뇌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결정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수백 개의 결정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예요. 그 순간 그분의 표정이 바뀌며 이렇게 말했죠.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네요. 전문가 팁. 의사결정을 줄여야 정리가 시작된다. 정리 전문가들은 물건을 치우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결정 부담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래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정리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1. 3초 판단법. 3초 안에 끝내는 질문 하나. 정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초 안에 지금 쓰는 물건인지만 판단하세요. 지금 쓰는 것은 유지. 3초 안에 답이 안 나오면 보류 박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뇌가 긴 설명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피로가 확 줄어듭니다. 2. 보류 박스는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분들이 보류 박스를 쓰면 내가 도망치는 것 같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보류 박스는 전문가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물건에서 계속 발목 잡히지 않게 하고 정리의 흐름을 끊지 않으며 결정 부담을 뒤로 밀어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류 박스에는 30일 뒤 재결정 날짜를 적어야 한다는 것. 3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물건은 감정이 빠져 놀랍도록 쉽게 결정됩니다. 3. 카테고리별 결정 난이도가 다르다. 정리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초보에게 너무 어렵다는 걸요. 예를 들어 옷, 양이 너무 많고 추억이 강해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문서 서류, 버리면 불안함이 생기기 때문에 결정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주방용품, 사용 패턴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정리를 시작하면 바로 혼란이 옵니다. 따라서 초보가 정리를 할 때 가장 쉬운 카테고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 결정 순서를 만들어야 혼란이 줄어든다. 정리는 아래 순서대로 해야 의사결정 피로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1. 버릴 것이 명확한 물건. 2. 첫 느낌에 바로 판단 가능한 물건. 3. 비슷한 물건끼리 묶어서 판단. 4. 애매한 물건은 모두 보류. 5. 기억 감정 물건은 마지막. 정리가 어렵다는 건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결정을 줄이면 정리는 저절로 시작된다.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을 덜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피로만 줄어도 정리는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치우기 전에 먼저 결정 구조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정리는 더 이상 막막한 일이 아닐 겁니다. 3. 죄책감의 압력. 버리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멈춰버릴 때 정리를 하다 보면 물건이 우리를 붙잡는 순간이 있습니다. 버리려고 손을 뻗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꽉 막혀서 아, 이건 그냥 두자 하고 내려놓게 되는 순간 그 마음의 정체가 뭘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강하게 우리의 손과 마음을 붙들어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싸게 샀는데 거의 안 써서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선물 받은 건데 버리면 실례일 것 같아요. 언젠가 쓰려고 사둔 건데 못 써서 미안해요. 나한테 필요 없지만 누군가 준 마음을 버리는 느낌이에요. 이 말 속에는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과 연결된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깊은 관찰, 죄책감 물건의 정체,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겁니다. 죄책감은 대부분 물건을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거의 90%는
그 시절의 나를 향한 감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걸 샀던 나에 대한 미안함. 내가 그때 왜 충동적으로 샀지? 그 돈이면 더 좋은 데 썼을 텐데. 선물을 받았던 나의 부담. 나를 생각해서 준 건데 버리면 배신 같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나에 대한 후회.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 즉, 죄책감은 물건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리 기술을 알려줘도 죄책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손은 끝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여성 고객님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그릇 세트를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결혼할 때 누가 선물로 줬는데 안 쓰고 버리면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그릇을 선물하신 분이 지금의 선생님 모습을 본다면 정말 이 그릇 때문에 실망하실까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그만 놔도 된다고 하겠죠. 그 순간 그 그릇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죄책감이 놓인 순간이었죠. 전문가 팁. 죄책감을 감사감정으로 전환하는 5단계. 죄책감은 정리의 가장 무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바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단계, 물건을 잠시 손에 쥔다. 물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감정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기억을 부드럽게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2단계, 그 시절의 나에게 말을 건다. 정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때의 나야 고마워. 그 선택 덕분에 나는 이만큼 배우고 성장했어. 이 말이 죄책감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3단계, 물건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한다. 어떤 물건은 이미 충분히 역할을 다했습니다. 선물은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비싼 물건은 그 순간 나에게 기쁨을 줬을 때 이미 자신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4단계, 감사의 마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리한다. 버리려는 순간 죄책감이 심해진다면 고마웠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사가 죄책감을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5단계, 죄책감 물건은 절대 첫날 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감정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정리 첫날 이 물건을 건드리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말합니다. 죄책감 물건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다루세요. 시니어 정리에서 죄책감이 더 커지는 이유. 60대 이후의 정리는 젊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길어 물건 하나에 얽힌 감정이 더 풍부하고 관계가 단단해서 선물의 의미가 더 크고 소비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낭비에 더 민감해지고 삶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작은 선택도 더 신중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정리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죠. 죄책감이 풀리면 정리가 시작됩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지는 순간 정리는 힘든 일에서 나를 돌보는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은 놀랍도록 빨리 가볍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4. 손실의 피. 버리면 잃는 것만 크게 보이고 얻는 것은 잘 보이지 않을 때, 정리를 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의외로 아쉬움입니다. 버리면 아까운데, 이거 없어지면 나중에 불편하지 않을까, 언젠가 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강력한 생존 본능 중 하나, 바로 손실회피라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 사람은 무언가를 잃는 고통을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을 잃었을 때의 충격이 10,000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정리도 똑같습니다. 물건을 버릴 때 잃는다는 감정은 즉각적으로 크게 느껴지고, 정리해서 얻는 여유, 편안함은 당장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현 상태 유지, 즉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정리하다가 멈춘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면 나중에 후회할까 봐요. 이따가 필요하면 어떡하죠? 아까워요. 아직 멀쩡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잃는 감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뇌의 안전장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릴 때 이성적으로는 이거 안 쓰니까 정리하는 게 맞아라고 알고 있지만,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일단 가지고 있어. 버리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안전장치가 정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붙잡습니다. 시니어 정리에서 손실회피가 특히 강한 이유, 60대 이후에는 손실회피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쓰임보다 안전이 더 중요한 시기.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2. 경험적으로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는 기억이 많음.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다시 썼던 경험들이 묶여 혹시 모르니 남겨야지라는 감정이 강화됩니다. 3. 삶의 변화가 적어져 물건의 역할이 길어짐.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물건이 쓰일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느껴집니다. 4. 버렸을 때의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짐. 다시 구매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부담되기 때문에 잃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합쳐져 손실회피는 시니어 정리에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로 자리 잡습니다. 전문가 솔루션. 손실회피를 약하게 만드는 5가지 기술. 정리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술들입니다. 손실회피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느끼는 위험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얻는 것 리스트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적어놓기. 손실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얻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종이를 꺼내 이렇게 적어보라고 권합니다. 방 하나의 숨통, 깔끔한 동선, 넘어질 위험 감소, 찾는 시간 단축, 집 공기의 가벼움, 마음의 여유, 스트레스 감소. 이걸 적기만 해도 뇌는 손실보다 이득을 보기 시작합니다. 2. 정리 후의 하루를 상상하는 연습. 뇌는 상상을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빈 공간, 걸리는 것 없이 오가는 이동 동선, 정돈된 주방에서 차 한 잔 내리는 여유. 이런 장면을 잠시라도 상상하면 뇌는 정리 긍정 경험으로 치환하기 시작합니다. 3. 정리 시나리오를 작게 나누기. 큰 정리는 뇌에게 큰 손실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작은 정리는 작은 손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리 전문가들은 정리는 작게 쪼개서 할수록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한 박스, 서랍 한 칸, 한 묶음만. 손실회피는 작게 나누기만 해도
크게 약해집니다. 4. 두 개의 질문만 남겨두기. 정리할 때 뇌의 부담을 가장 줄여주는 두 질문입니다. 1. 지금 쓰는가? 2. 없으면 대체 가능한가? 이 두 질문이면 대부분의 결정이 해결됩니다. 5. 미래의 나에게 바통 넘기기. 손실의 피가 강해지면 결정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말고 30일 뒤에 내가 결정하도록 맡깁니다. 보류 박스를 쓰고 날짜를 적어두고 미래의 나에게 넘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손실의 피는 크게 줄어듭니다. 손실을 두려워하면 지금의 삶이 무거워진다. 정리는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더 편안해지는 과정입니다. 손실의 피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도 정리는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 후 얻게 되는 여유, 공간, 가벼움, 마음의 평온은 물건 몇 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5. 관계의 기억. 물건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을 때 정리를 하다 보면 특별한 감정이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쓰던 수첩,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곁에 두던 안경,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남편이 늘 메고 다니던 가방. 이런 물건을 손에 올리는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 온기, 웃음, 존재감까지 함께 떠올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정리라는 단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품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흔적이거든요. 없애버리면 그 사람을 잊는 것 같아서요. 이 물건이 없으면 마음 한쪽이 허전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대로 두고 싶어요. 이 말들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관계 물건은 정리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관찰. 관계 물건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된다. 저는 정리 현장에서 항상 이 영역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천천히, 가장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관계 물건에는 보통 세 가지 감정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 상실감. 떠나보낸 사람을 아직 완전히 보내지 못한 마음. 2. 미안함. 그때 더 잘해줄걸? 왜 더 오래 함께하지 못했을까? 3. 의무감. 이건 내가 지켜줘야 해. 이걸 버리면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 같아. 이 감정들은 아주 진하고 깊기 때문에 물건을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존중하며 천천히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72세 어르신의 정리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옷장에는 여전히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그 옷들을 만지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버리면 남편이 정말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옷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마음에 남아있어요. 옷의 역할은 이미 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한참 동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옷 한 벌을 고르셨습니다. 이건 남겨둘게요. 나머지는 이제 보내줄게요.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먹먹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새롭게 자리 잡아주는 작업이라는 걸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팁. 관계 물건을 안전하게 정리하는 6단계.
관계 물건은 정리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6단계입니다. 1. 먼저 감정 확인부터. 물건을 보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잠시 인정합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직 마음이 남아있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정리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 물건을 기억 상징물로 보기. 이 물건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입니다. 상징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20개의 물건이 사랑을 증명하는 건 아니니까요. 3. 대표 상징 1개만 남기기. 전문가들은 관계 물건 정리에서 무조건 대표 1개를 남기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가장 잘 떠올리게 하는 물건 1개. 그 하나만으로 기억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4.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사진, 영상, 음성 기록 등 물건 없이도 추억은 충분히 보존됩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공간은 지금의 나를 위해. 이 원칙이 관계 물건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합니다. 5. 절대 혼자 하지 않기. 관계 물건은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따뜻하게 지지받으며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6.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서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기. 정리 전문가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안내합니다. 물건은 보내도 그 사람은 보내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속엔 여전히 그분이 계십니다. 이 말은 관계의 사랑을 보존하면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문장입니다. 시니어 정리에서 관계 기억이 깊어지는 이유. 60대 이후의 물건에는 삶 전체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떠나보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물건이 더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의 의미가 더 단단해지는 시기. 가까운 관계의 물건일수록 손떼기 힘들어집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됨. 관계의 흔적은 공간을 넘어 마음까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정리라기보다 치유에 가깝습니다. 정리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다. 관계 물건을 놓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당신 마음 안에서 더 따뜻한 자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정리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내 삶의 공간과 마음을 지금의 나에게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집도 마음도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정리가 쉬워지는 전문가 3단계 루틴. 마음을 다치지 않게 공간을 가볍게 하는 실전 기술. 지금까지 정리가 어려운 이유 5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정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주는 구조만 만들어도 정리는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단 3가지입니다. 1. 작게 시작하기. 가장 작은 성공이 가장 큰 변화의 씨앗. 정리 현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큰 목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방 하나, 옷장 전체, 서랍장 전체. 이런 큰 단위는 당연히 피로와 좌절을 불러옵니다. 전문가의 실제 조언. 정리의 시작은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이 쌓여야 뇌가 이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작게 시작할까? 1. 서랍 하나. 서랍 전체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2. 가방 하나. 매일 쓰던 가방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정리는 엄청난 속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3. 냉장고 문 쪽 칸 한 줄. 정리 초보에게 가장 쉬운 카테고리입니다. 4. 신문, 전단지, 병, 상자 한 묶음. 수량이 많지만 감정이 안 묻은 것부터 하는 게 성공률을 높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해야 할까요? 작은 공간은 감정 소모가 적고 결정해야 할 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고통이 아니라 가능한 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이 정리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3. 분류 기준 만들기. 정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구조화이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을 보면서 너무 많은 기준으로 한꺼번에 판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버릴까, 둘까, 선물할까, 기증할까, 팔까. 이렇게 기준이 많아지면 뇌는 바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준을 단 4가지로 줄입니다. 전문가가 실제 사용하는 4가지 분류 기준. 1. 지금 사용한다. 현재 쓰는 물건. 즉시 제자리 정리. 2. 사용하지 않지만 필요하다. 계절물, 꼭 필요한 예비품 포함. 미니 구역으로 따로 묶기. 3. 감정 보관물, 추억 물건, 관계 물건, 마음이 걸리는 물건. 이것은 따로 모아 마음 정리 박스를 만든 뒤 나중에 다루기. 4. 정리할 것, 버리기, 기부, 양도 등. 방법은 나중 문제, 일단 정리 영역으로 이동.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 정리는 버릴 것과 둘 것을 나누는 작업이 아니라 결정을 단순화하는 작업입니다. 기준이 단순해질수록 정리는 더 부드럽게 진행되며 감정적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3. 결정한 즉시 바로 행동하기. 정리의 완성은 속도이다. 정리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패는 결정을 했음에도 행동이 뒤로 밀릴 때 발생합니다. 결정은 했지만 그 물건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정리가 끝나지 않은 느낌이 들고 결국 정리가 어렵다는 생각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리는 결정이 아니라 즉시 행동이 완성한다. 2단계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 1. 다른 방으로 옮기지 말 것. 다른 방에 옮겨두는 건 정리가 아니라 미루기입니다. 정리물은 정리된 즉시 버림, 기부, 보관 중 하나로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2. 하루 안에 끝나는 단위로 행동하기. 정리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면 감정도 에너지도 한꺼번에 소모돼 좌절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서랍 한 칸을 정해 결정하고 즉시 처리.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3. 바로 하는 습관이 집을 유지시킨다. 정리는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면 유지 난이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한 문장. 정리는 미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 환경은 쓰레기 봉투가 가까운 곳에 있고 보류 박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물건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 오늘의 작은 목표가 명확할 때 만들어집니다. 정리 루틴의 핵심, 작은 성공, 그리고 구조화시킨 후 즉시 행동의 순환. 이 3단계는 하나하나 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생기면 정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느껴지고 구조가 생기면 의사결정의 부담이 줄고 즉시 행동하면 정리의 결과를 바로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들이 쌓이면 정리는 고통에서 성취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낀 순간 집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결국 나를 다시 살피는 일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과 놓지 못한 기억과 내 안에서 조용히 쌓여온 마음의 무게를 천천히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내셨나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가족의 중심으로 또는 수많은 책임의 자리를 지켜오면서 내 마음과 공간은 조금씩 뒤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리는 그 잊혀진 나를 다시 불러내는 일입니다. 이제는 물건보다, 관계보다, 역할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볼 자격이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집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먼저 숨을 쉽니다. 하루의 리듬이 바뀌고 머무는 공간의 공기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리는 삶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결국에는 당신의 일상을 한층 더 품격 있고 따뜻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공간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시니어지에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멋지게 품격 있게 내 삶을 내 손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법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정리를 시작하는 용기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시니어 지혜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